1인 주주셨지만 매년 영업이익이 3억 이상씩 났고 제가 배당 전략으로 대표님 종합소득세 늘어나지 않으면서도 매년 1억씩 배당을 받아갈 수 있도록 플랜을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아서 인정이자의 계상 등 부당행위 계산 부인으로 적용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금 절세를 위한 네트워크 대표님들의 세내시를 책임지는 박희정입니다. 오늘은 법인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인 배당에 대해 가세현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내시의 가세현입니다. 우리가 보통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회수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급여와 배당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전략적으로 실행한다면 정말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배당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배당에 대한 모든 것이라는 주제를 가져오셨으니 가장 원론적이고 궁금해하실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배당은 왜 해야 하는 건가요? 배당이란 기업이 주주에게 기업의 이익을 배분한다거나 투자 자금을 회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부 기업은 배당할 경우 법인세, 종합소득세, 4대 보험료가 증가한다는 오해 때문에 배당에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당은 기업의 순자산 가치를 낮추고 주가 관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문제인 가지급금과 미처분 이익잉여금액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이 됩니다. 네, 이런 장점들에도 불구하고 대표님들을 만나 뵙고 상담을 하다 보면 사실 배당을 적극적으로 시도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그 이유가 뭐 있을까요? 맞습니다. 대표적인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기업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많이 쌓여 있지만 결산 시에 법인세 납부 등으로 지출이 많아 회사의 유동성이 좋지 않아서 배당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배당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세와 건보료가 증가한다는 오해 때문에 기피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과도하게 배당을 하게 되시면 부담이 되실 수 있겠죠. 그러나 배당 소득 2천만 원 미만으로는 종합소득세에 과세되지 않으니 매년 그 정도의 금액은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대표님들은 배당은 상장회사나 또는 큰 회사에서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이것도 굉장히 큰 오해이십니다. 네, 대표님들께서 배당에 대한 오해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혹시 최근에 이런 오해를 풀어드릴 그럴 만한 사례가 혹시 있었을까요? 네, 마침 최근에 상담드린 대표님 중에 한 분이 이런 경우가 있으셨는데요. 1인 주주셨지만 매년 영업이익이 3억 이상씩 났고 급여도 충분히 부족하지 않게 받아가고 있어서 배당의 필요성을 전혀 못 느끼고 계셨다고 합니다. 배당해봤자 세금만 더 내는 거 아니야? 하셨는데 이익잉여금은 또 계속 쌓이고 있어서 뭔가 해결 방법이 없을까 하고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셨는데 제가 배당 전략으로 대표님 종합소득세 늘어나지 않으면서도 매년 1억씩 배당을 받아갈 수 있도록 플랜을 짜드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에는 포함이 되지 않으면서 매년 1억씩 추가 배당을 받을 수 있게 한 거면 대표님들 정말 만족해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 어떤 배당 전략을 어떻게 짜주신 건가요? 지금 영상을 보시는 대표님들이라면 배당에 대해 어느 정도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한 분 한 분 제 앞에 계시면 그 상황에 맞게 상담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좀 답답하네요. 이거는 사실 기업에 따라 그리고 대표님의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그 디테일한 내용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연락을 주시면 그 상황에 맞게 자세하게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배당 전략은 특정 회사의 상황에 맞춰서 그 설계를 해드렸기 때문에 각 회사의 상황에 맞춘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화면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 배당도 방법을 안다고 해서 단순히 진행하는 것만이 아니라 주의할 점이 있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우선 배당을 행하려면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정관이 있죠. 그 정관에 그 규정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혹시 안 보신 분들이 있으면 지금 정관 영상 한번 보시고 내용 있으시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적법한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렇게 정관이 없거나 혹은 적법한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배당은 부인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최근에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법인이 이사회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중간배당 상법 절차에 의하지 않고 임시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서 지급한 중간배당 금액에 대해서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아서 인정이자의 계상 등 부당행위 계산 부인으로 적용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부인당하는 경우가 있으니 꼭 주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회사는 이익배당을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를 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주총 또는 이사회에서 배당금의 지급 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날짜로 하니까 이 부분도 놓치지 않으셔야 합니다. 네. 그러면 이 부분을 또 대표님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기도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가장 적절한 배당금은 대체 얼마인지, 그리고 또 어떻게 정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다면? 저도 대표님들을 만나 뵙고 상담해 드리면 가장 궁금해 하시면서도 정작 매년 배당을 얼마나 해야 하나 가장 적절한 건지에 대한 금액을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금액적인 부분은 각각의 회사나 또는 주주의 상황 그리고 니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대표이사의 급여소득도 있고 배당소득도 있는데 이게 합산되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럼 배당의 급여와 합산되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면 당해년도에 2천만 원이 넘어가게 되고 또 그 배당을 갖고 있는 분리과세에 대한 혜택을 또 못 받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기준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단순하게 2천만 원까지 밖에 안 된다. 뭐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우리 대표님의 소득이 높다면 분리과세 될 수 있는 2천만 원 이하로 설계할 수도 있고요. 또는 주주 구성에 따라서 설계 방법에 대해 다양하게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네. 아까 말씀해 주신 사례에 1억을 배당해 드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럼 배당 가능한 금액의 한도는 얼마까지인가요? 공식이 좀 어려울 수 있어서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순자산, 그러니까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인데요. 여기에서 자본금과 준비금을 뺀 금액이 그 한도입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배당도 회사의 상황에 맞춰서 또 그 방법이나 금액이 너무나도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배당을 하실 때 좀 참고해야 하는 그런 꿀팁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배당을 실행하기 전에 우리 대표님의 소득과 주주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다른 주주들도 각자의 소득이 있다면 고려해야 할 사항이 더 많아지게 되겠죠. 너무 소득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면 차등 배당 활용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근로소득과 배당소득, 합산으로 인하여 미치는 건보료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배당 전략을 수립하셔야 하겠고요. 여기까지 설명을 들으신 대표님들 중에서도 그래도 너무 귀찮아서 또 아니면 너무 바빠 시간이 없어서 배당에 대한 신경을 못 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이렇게 배당을 차일피일 미루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배당을 하지 않는 기업은 이익잉여금이 그대로 쌓이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비상장 기업 내 이익잉여금이 많은 경우 주식평가 방법에 따라서 기업 가치가 높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지금 영상 보고 계신 분들 중에는 기업 가치 평가를 해보신 분도 있고 또는 아직 한 번도 해보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기업을 일정 기간 운영하시고 어느 정도 기업이 성숙했다면 생각보다 이 주식의 가치가 처음보다는 비교했을 때 엄청나게 커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조절되지 않은 이익잉여금이 쌓여 주식 가치가 너무 높게 평가가 되면 문제는 이 주식이 이렇게 이동하게 될 때거든요. 예기치 못하게 상속이 일어날 수 있고요. 또는 증여, 양도를 해야 할 때가 분명히 오게 되는데
이럴 때 세금 부담이 너무 커지게 되면 기업이 휘청이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잉여금을 배당으로 조절을 하셔야 장기적으로 안전된 상속을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청산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주주가 내야 할 세금이 있는데 이를 증가시키는 문제가 생기니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대표님들께 혹시 해주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까지 배당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배당 정책의 좋은 점만 보고 섣불리 실행해서는 안 됩니다. 기업의 상황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시고 또 상법 및 세법의 규정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 정관에 배당 내용이 있는지도 꼭 검토하셔야 하고요. 이렇게 법규에 맞춰 검토를 마치셨다면 이제 실무적인 내용인 배당 이런 정책, 그리고 배당 절차와 시기, 또 그리고 금액 이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접근하셔야 하는데 사실 대표님들이 다 챙기시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오늘 영상이 배당에 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고민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면 언제든지 저희 세네시로 연락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 대표님들께 널리 알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